전래동화 콩쥐팥쥐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 콩쥐야. 오늘 노을 지기 전까지 저기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넣거라. 못 채워 놓으면 배골물 각오하고. 다행히 콩쥐는 두꺼비의 도움을 받아 계모의 심술을 이겨냈는데요. 그런데 만약 콩쥐처럼 두꺼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이 독을 채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독을 채우는 게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요? 안녕하세요. 노인들의 일상 다반사 논일다의 나레이터 봄찬입니다. 밑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수된 대답들을 살펴보죠. 1번.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물을 붓는다. 이건 그렇게 채워봐야 어차피 빠져나가니까 안 될 것 같죠? 2번. 독을 강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러면 독에 물이 가득 차고 빠져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오, 이거 참 참신한 대답이더라고요. 참신하긴 한데 만약 콩쥐가 이랬다면 계모에게 구박을 피해갈 순 없었겠죠? 자, 그리고 3번 대답. 계모가 오기 전까지 일용직으로 열심히 일한 뒤 장독대를 하나 사서 물을 채운다. 아, 이거 정말 현실적이네요. 독이 깨지는 원인은 꼭 어디 부딪히는 것 말고도 비 오고 다음 날이 추우면 장독대에 스며든 빗물이 얼면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도자기공이 독을 빚을 때부터 빈틈없이 꼼꼼히 잘 빚고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왜 밑빠진 독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요? 그건 사실 지금까지 드린 독 얘기가 사실은 노후의 건강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 특히 80세 이전까지의 건강관리는 마치 도자기공이 튼튼하고 견고한 독을 만들기 위한 과정과 같습니다. 도자기공이 얼마나 흙을 잘 빚고 잘 굽고 숨을 잘 죽이는지에 따라 이후 독의 품질이 결정되듯, 그리고 한번 결정된 독의 품질이 이후에도 쭉 계속하듯 80세 이후의 건강은 80세 이전에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해놓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얘기를 그리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80세 이전까지 건강관리를 잘해놓기만 하면 이후에는 건강이 유지된다는 소리와 같으니까요. 자, 잠시 사연 한 편 듣고 가실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도 벌써 1년이 흘렀네요. 췌장암 말기. 돌아가시기 1년 전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그 시간은 아직도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됩니다. 입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당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신께서 입에 달고 사셨던 콜라, 믹스커피 같은 해로운 것들 일절 못하시게 했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연 그때의 제 행동이 정말로 어머니의 행복을 바래서였던 건지, 아니면 단지 어머니께서 아프시기 전까지 소홀했던 못난 아들이라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때 제가 할 일은 어머니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마지막이라도 당신께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달은 시점은 너무 늦었죠. 모든 사람은 끝이 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어머니가 아닌 바로 저였네요. 살아생전 건강하실 땐 크게 신경도 안 쓰던 주제에 끝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아들 노릇한답시고 어머니 하고 싶으시던 이것저것 못하게 막는 이런 못난 불효자. 어머니께서는 이런 못난 아들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의 이런 이기적인 행동에 못내 서운해 하셨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항상 보여주시던 그 인자한 미소를 띠며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해주셨을까요? 오늘은 어머니의 기일입니다. 제사를 치르며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그렇게 좋아하셨던 콜라와 믹스커피를 제사상에 올립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아픈 일도 없을 테니 어머니께서 원하셨을 만큼 자유롭게 행복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저의 마음을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밖에 없네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당신의 행복한 모습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편안하게 푹 쉬십시오. 저는 당신의 사랑과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당신의 흔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머니, 항상 사랑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이네요. 사연자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데 있어 누구나 애도의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으니 더욱더 힘드실 텐데요. 사연자님께서 지금까지 안고 있는 죄책감과 여러 복잡한 감정들, 어머니께선 충분히 포옹해 주실 테니 부디 얼른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어머니께서도 좋은 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려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장수 국가 1위 국가입니다. 실제로 영국 임페리얼 대학에서 WHO와 UN 자료를 21가지의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은 2030년에 선진 35개국 중에서 기대 수명이 독보적으로 1위,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는 예측 결과를 밝혔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치안과 더불어 최첨단 의료 서비스 및 의료 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노인 자살률 1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어르신 5명 중 1명은 노인 우울증일 정도로 대한민국은 긴 기대 수명이 무색하게 정신건강 부분에서는 아주 적신호가 켜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정말 할머니가 만들었다고요? 이대로 따라하면 할머니 떡볶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제 휴대폰에도 설치해주세요. 저도요. 오늘 엄마 보고 해달라고 해야겠다. 올해 87세인 박씨 할머니는 예전 초등학교 앞 분식집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할머니의 떡볶이 레시피를 만들어 무료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레시피를 휴대폰에 직접 설치할 수 있게끔 휴대폰 프로그램 형태로 직접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가능한 건데 박씨 할머니는 이를 위한 프로그래밍 학원에서 3개월간 가장 열정을 불태우신 최장수 학생이셨습니다. 처음 할머니가 저희 학원에 등록하러 오셨을 땐 솔직히 대단하다고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잘하실 수 있을까 걱정됐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걱정이 무색하게 할머니께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3개월째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거죠. 진짜 대단하죠. 젊은 사람들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뿐만 아닙니다. 박씨 할머니는 이전에 사교 댄스 학원을 다니시며 자체 공연에서 장려상까지 수상하신 바 있죠. 박씨 할머니의 이런 열정은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 모든 이의 마음에 열정의 불씨를 심어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던 박씨 할머니께서 사실은 식사도 엄청 짜게 드시고 몸에 안 좋다는 믹스커피도 하루에 10잔씩 드시고 먹는 건강보조제라곤 큰아들이 지어준 한약을 매일 2포씩 먹는 것 외에는 없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할머니가 댄스 학원을 등록한다 하실 때 어디 다치진 않으실까 걱정했던 큰아들도 이제는 어머니의 생활을 존중합니다. 오히려 63세인 자신보다 더 건강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87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 비결이란 바로 80세가 되기 이전에 관리를 해놓는 것입니다. 왜 하필 80세냐고요? 보통 40대 이후로는 신체는 쭉 나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가고 골밀도도 낮아지다 보니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활동들도
이 나이부터는 뭔가 예전보다 힘에 부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오감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 오감 또한 예전에 비해 덜 예민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짜게 먹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혀가 맛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고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뭐겠어요?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 남도 잘 안 들릴 줄 알고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죠. 뭐 그렇긴 해도 40대 정도면 아직은 충분히 정정하신 나이죠.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는 자연의 섭리,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바로 이런 신체 기능 저하 정도가 의학적으로 평균 40대 때 5% 저하, 50대 때 5% 저하,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다가요. 60대 때부터 갑자기 10%씩 이전보다 큰 수치로 나빠지기 시작하다가 80세가 되는 순간 갑자기 30%, 40% 급격하게 저하된다는 거죠. 80대 건강하냐 아니냐의 차이는 여기서 갈려요. 80대에도 정정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보통 70대쯤부터 뭐 하세요? 바로 관리를 하시죠. 빠르면 60대 때부터 하시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래도 60대 때까지는 큰 불편함을 못 느끼시다가 70대가 돼서 확 몸이 부치는 게 느껴지니까 70대 들어오면서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70대에 관리를 하는 게 너무 늦지 않았냐고요? 좀 더 빨리 하시면 확실히 좋죠. 근데 그래도 70대라면 아직 충분하십니다. 관리하기엔 늦지 않은 나이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70대라는 나이가 막 몸이 힘들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웬만한 활동들 다 하실 수 있는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걸 하는 걸 싫어하세요. 이런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그거 됐다. 다 늙어서 뭔. 둘째는 뭐 그냥저냥 이렇게 살다가 때 되면 가는 거지. 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다. 이러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면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마음대로 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80대 이전에 관리를 안 하셨다가 제일 큰일 나는 경우가요. 이곳저곳 아프시면서 계속 그게 지속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관리하려고 하면 몸이 뭔가를 해도 받아들이질 못하고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 관리라는 게 막 엄청 거창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생활 수칙들로 관리하셔서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의 일상 다반사 노닐다의 나레이터 봄찬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함이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으로 나눌 수 있죠.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 또한 신체 건강에 영향이 크죠. 그리고 박씨 할머니와 같이 짜게 드시고 믹스커피도 입에 달고 계심에도 80 넘어 건강함을 유지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은 바로 이 정신건강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을 안 챙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런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80대가 되기 전 60대, 70대 때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며 뭔가를 놓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했던 것들을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에이 됐다. 다 늙어서 무슨. 일반적인 어르신들께 새로운 것을 권해드렸을 때 흔히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건강한 80대 어르신들께서는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시는 생활을 이미 몇십 년 지속해 오셨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항상 건강하신 어머님 아버님들의 생활을 보면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계속해서 일거리를 갖고 계십니다. 옛날부터 하던 것들을 나이 들어도 계속 하시든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하시든 하루에 무언가의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들 혹시 사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떡이 뭐냐면 사기 떡볶이의 줄임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와 포장마차 떡볶이집 그런 곳은 다 후불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떡볶이를 먹은 뒤에 자기가 먹은 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학교 앞이다 보니 학교 시간이 되면 저 말고 다른 애들 많고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150원어치 먹고선 100원어치 먹었다고 100원만 내는 거예요. 뭐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사떡.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친구가 야, 사떡하러 가자 해서 사떡이 뭔데? 친구한테 설명을 들으면 아이,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처음에는 떨렸죠. 그러면 친구가 그래요. 괜찮아. 거기 포장마차 할머니가 하는데 거의 기억을 못 하셔. 애들 다 그래.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110원어치 먹고 100원 내고 이런 식으로 10원어치만 사기를 쳤죠. 그런데 이게 해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저 할머니 모르시는구나. 이거 100% 안 걸리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대담해져서 150원어치 먹고 100원 내고 이런 식으로 막 50원씩 사기치고 그러는 거죠. 제가 또 집이 가난하게 자랐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고 식탐이 많았어요. 식탐은 많은데 돈은 없고 그러면 안 먹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참 나쁜 짓인 걸 알았지만 워낙 어렸을 때다 보니 그러면 안 됐는데 자주 그랬죠. 우리 학교 학생들 웬만한 학생들이 한 번 이상은 거기서 사떡을 해봤을 정도로 거기는 그야말로 사떡의 명소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흐르고 제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 포장마차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한테 야, 여기 포장마차 되게 오래 하셨는데 이제 안 하시네 하니까 친구들이 말하길 야, 몰랐어? 그 할머니 저기 상가 건물 건물주잖아. 그냥 돈 벌려고가 아니라 심심해서 포장마차 하신 거였다는데? 대체 왜 포장마차를 그만두신 건지. 뭐 돌아가셨다? 아니다. 그냥 세계 일주 간 거다. 소문만 무성했지만 아무튼 그 할머니께서 동네에 있던 가장 번듯한 상가 건물의 건물주라는 소문은 진짜인 듯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과연 할머니께서 코올리게 국민 학생들이 사떡하는 걸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모르셨을까? 그때 저도 고등학생에 불과했지만 이건 고등학생이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다만 배고픈 코올리게들 먹는 거라도 배불리 먹으라고 그렇게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가 주셨던 거죠. 할머니, 제가 그때 배부를 수 있었던 건 떡볶이가 아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 할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할머니의 얼굴은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기억나는 특징은 그 당시에 나이가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도 새하얗게 백발로 덮여 있으셨고 주름도 아주 깊으셨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실 때도 행동들이 전부 느릿느릿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떡을 해대도 너 정말 100원어치만 먹은 거 맞니? 하고 한 번도 물어보신 적도 없고 돈은 드리면 그냥 드리는 대로 다 받으셨어요. 뭔가 다 해탈하신 느낌? 그 당시 국민학생인 제가 보기에도 대략 80대 초반은 넘어 보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80대 초반이면 지금으로 치면 90대는 되시는 거일 텐데도 나이에 비해서 되게 건강하셨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왜냐면 포장마차를 마감하시면서 천막을 내리시고 가끔은 그걸 혼자 미시면서 장소도 이동해서 팔곤 하셨거든요. 성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께서는 돈은 이미 충분하셨을 텐데도 일거리는 손에서 놓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게 할머니께서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셨던 이유 중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사시려면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집에만 계셔선 절대 안 되고요.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하는 일거리를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들의 인지 능력이 적극적으로 퇴화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바로 몸을 쓰지 않을 때부터예요. 그중에 특히 다리, 즉 움직이지 않을 때부터죠.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건 건강하게 나이 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젠 몸이 힘들어서 일을 더 못하겠어 하고 일에서 손을 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몸이 더 힘들어지십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아주 근거가 확실한 얘기인데요. 그 근거는 나이에 비해 건강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두 번째를 말씀드린 이후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그건 바로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들, 멍게 아시죠? 멍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멍게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정답은 둘 다예요. 멍게는 참 재밌는 생물인데 어렸을 때는 이곳저곳 이동해 다니면서 입으론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시각계, 후각계를 비롯한 뇌신경계, 근육과 같은 조직까지 가지고 있는 상당히 고등한 개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떠돌다가 성인이 되면 사진처럼 딱 바위 같은 곳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재밌는 게 멍게가 자기의 뇌를 스스로 잡아먹으면서 식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멍게는 어렸을 때는 동물, 커서 한 곳에 정착하고 나면 식물이 된답니다. 멍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다가 알아낸 사실은요. 모든 생물이 뇌를 갖고 있는 목적은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멍게가 그렇게 고등한 기관을 갖고 있는 모든 이유는 움직여서 자신이 정착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고요. 정착하고 나면 이제 뇌는 에너지를 많이 먹는 기관이잖아요. 움직일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뇌를 스스로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멍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뇌를 갖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식물들은 뇌가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 말씀드렸듯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뇌가 기능을 잃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나이에 비해 건강하신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 정기적인 일을 하는 것과 두 번째 공통점인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도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 있고요. 특히 일과 산책은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그리고 산책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 새로운 사람들, 계절에 따라 바뀌는 풀냄새, 바람냄새 같은 여러 신선한 자극들을 동시에 받잖아요. 당연히 이걸 꾸준히 하는 분과 아닌 분의 건강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은 노후에도 끊임없이 배워라 입니다. 배움 역시 뇌에 신선한 자극을 가해서 나이에 비해 젊게 건강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면 뭔가 머리에 지식을 넣는 그런 공부 같은 것도 배움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뜨개질이나 프랑스 자수 같은 정적인 취미를 개발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좀 더 활동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가벼운 댄스 모임, 노래교실, 요리교실 같은 거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 있죠. 정작 이렇게 새로운 배움을 가져보라 하면 어떻게 대답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됐다. 이 나이 먹고 무슨.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정작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면 아이처럼 해맑아지시면서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을 위해서 꼭 새로운 배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득되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다음으로 하시는 질문이 뭐예요? 바로 난 뭐 딱히 배우고 싶은 거 없다. 그냥 편안히 쉬는 게 최고지. 맞아요. 뭔가 갑자기 새로운 배움을 해보려고 하셔도 정작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막하시잖아요.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딱 이 방법만 따라해 주세요. 먼저 스마트폰. 지금 스마트폰으로 저 봄찬의 라디오를 듣고 계실 텐데요.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114에다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경기도 구리시 땡땡동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고 싶은데 가까운 문화센터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114 직원분들이 정말 엄청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찾아보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 3개 정도만 메모해놓고 전화해서 거기서 열리는 프로그램들 뭐 있냐 한번 물어봐 주시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무료 혹은 엄청 싼 가격으로도 받을 수 있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신 분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바로 좋은 사람을 곁에 뒀다는 겁니다. 사실 살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상심하지는 마세요. 좋은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나이가 들고 나면 친구는 웬만하면 바쁘다 보니 곁에 있기 힘들고 그러면 이제 가족이 남았는데 가족이라고 해도 자식은 거의 다 독립해서 곁에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요새 황혼 이혼율이 높다 뭐다 말이 많습니다.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요. 이제 노후에는 독립적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곁에 있던 배우자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다. 예를 들면 도박, 폭력, 외도 문제, 사치 문제 이런 큰 문제는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원하신다면 남은 여생이라도 자기 인생을 찾아 떠나셔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 배우자랑 엄청 잘 맞지는 않고 그냥저냥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사실 그건 가장 일반적인 부부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부들 중에서 이제 자식 독립했다고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엔 그래도 5, 60대, 70대까지는 괜찮으세요. 왜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가 고생해서 키운 내 새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80대쯤 되면 어때요?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바쁘니까 연락도 잘 안 닿고 그렇게 내 편이라고 확신했던 자식들이 약간 나는 뒷전이고 게다가 또 부양 문제, 유산 문제 이런 게 끼면 믿었던 자식들이 철저하게 계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실 수 있는데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 평생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시점엔 이젠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사실 배우자는요, 한때 내가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했던 사람이고 비록 부딪힐 때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거의 유일한 진짜 내 편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나이가 많이 들기 전까지는 잘 모르시고 성급히 황혼 이혼을 택했던 분들은 대부분 사무치게 외로워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정말 나를 너무 괴롭게 했던 배우자라면 현명히 내 인생을 찾아 떠나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며 함께 늙어간 내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하고 실제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옛날 이야기를 보면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에 남은 분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시다가 따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인간과 깊은 교류를 할 때 분비되는 옥시톡신을 비롯한 여러 좋은 호르몬들이 노화 방지를 비롯해 항산화 작용, 인지 능력 향상 등 건강에 아주 이로운 효과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배우자를 잘 챙겨주세요. 상황으로 인해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취미 활동을 가지시고 거기서 잘 맞는 친구를 사귀세요. 인간은 결코 혼자는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5번째 특징은 건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건강을 그렇게 강조드렸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지 건강 그 자체에 집착하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장난같이 들리실 수도 있지만 건강한 삶을 위하는 것과 건강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정도의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은 말 그대로 인생을 즐길 줄 아십니다. 그러나 건강에 집착하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 인생의 즐거움을 희생합니다. 그 희생이 결과적으로는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요. 처음 말씀드렸던 박씨 할머니가 건강 보조제도 별로 안 챙겨 드시고 믹스커피도 하루에 10잔 넘게 드시는데도 아주 정정하신 편인데요.
할머니께서는 애초에 나이가 많으니까 건강을 챙겨야 한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사십니다. 그냥 머릿속에 이거랑 관련된 의식 자체를 전혀 안 하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건강에 집착하는 분들의 전형적인 잘못된 행동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본다면 건강검진을 수시로 하면서 만약에 신장이 안 좋다 하면 신장과 관련된 약이며 치료며 수술이며 다 알아보시며 불안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한 군데만 안 좋으면 다행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사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7, 80대 때 돼서 건강검진하면 오히려 정상이라고 나오는 부분보다 비정상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비정상의 구분 자체가 실제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표준치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표준치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을 확률이 크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상보다는 비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최고의 노년의학 전문가 히데키 와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80세가 넘어서 하는 건강검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다 안 좋다고 나올 거고 그걸 치료한답시고 이것저것 약이나 수술 같은 거에 손대는 순간 80세의 신체는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병이 들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80세가 넘어서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실제로 어딘가가 너무 불편하거나 아파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때가 아니면 가급적 삼가하라고 합니다. 6번째 특징은 나에게 맞는 의사 찾기입니다. 5번째 특징에서 말씀드렸던 과한 의료행위를 삼가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기도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비교적 나이를 먹기 전에 병원 가고 하다 보면 의사들 꽤 여럿 만나실 거잖아요. 그중 괜찮은 의사가 있는지를 그때그때마다 탐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이, 의사면 다 같은 의사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의사의 기준이 뭐냐? 그건 사람마다 잘 맞고 안 맞고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이 기준만큼은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2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가와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의사인가입니다. 특히 의사들이 얼마나 과잉 진료를 많이 하는지 알 수 있는 진료 과목이 뭘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치과에서 그게 좀 심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충치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면 어떤 의사는 막 다 떼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곳을 가보면 이제 거기서 말하죠. 이거는 뭐 떼우셔야 되지만 이건 썩어 있긴 해도 뭐 어차피 일상생활 하시는데 지장 없으시면 가만히 놔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같은 환자라도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처방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잉 진료를 하는 의사가 꼭 돈만 밝혀서라던가 양심이 없어서라던가 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경우 다신 안 가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의사 나름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를 받으렸지만 노인의 특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일본 의사 히데키 와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분들 중에 사실 몸속에 암이 있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차피 모든 죽음은 근본적으로 암 때문인 거라서 암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실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 한들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발견된 암세포는 전이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그냥저냥 수술 없이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 물론 시급한 경우는 항암 치료나 수술 등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진 노인들의 경우 이런 처치가 오히려 체력에 무리를 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모든 의사가 이런 식으로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일거리를 손에서 놓지 말아라. 둘째,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해라. 셋째,
끊임없이 배워라. 그것이 공부든 취미든. 넷째, 좋은 사람을 곁에 둬라. 특히 배우자. 다섯 번째, 건강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나에게 맞는 좋은 의사를 찾는다. 좋은 의사의 기준은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뭘까요? 나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어느 시인의 시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만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뜻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든 사람이란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랍니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들의 일상 다반사, 논일다의 나레이터 봄찬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길고 긴 인생 항해 속에서 잠시나마 닻을 내리고 내면을 노니는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